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한편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선 김강민 선수의 이적과 단장 사퇴로 SSG가 대혼란에 빠진 상태인데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선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대한축구협의회 발표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팀 명예를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이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전념을 다할 수 있는지 부분, 이 국가대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였고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뒤늦은 결정이긴 하지만 예. 뒤늦게라도 이 황의조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에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역시 여론입니다. 황의조 선수 대표팀에서 계속 뛰어가겠다는 크리스만 감독의 얘기가 나온 직후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요. 예. 또 이런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축구협회가 여론을 수용한 결과라고 보고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축구협회가 고집을 계속 피우고 결정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출전한 황의조 선수가 A매치에서 골을 넣었는데도 우리 축구 팬들이 아무도 환호하지 않고 조용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라도 결정을 바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선수가 경기 외에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뭐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예, 종종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축구 대표팀에서 이상민 선수 사례를 들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 9월에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상민 선수가 그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대표팀에 선발했다가 뒤늦게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대표팀에 뽑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또다시 뒤늦게 대표팀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축구 대표팀에서는 장현수 선수 사건도 있었죠. 근데 장현수 선수는 이 병역 특례를 받아서 군 면제를 받았는데 이 군복무 대신에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자신의 사회봉사 활동을 실제로 봉사활동한 시간보다 부풀려서 기재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대표팀에서 제명이 됐고요. 예. 또 유명한 사건도 있었죠.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이재영 선수 학교 폭력이 뒤늦게 네. 밝혀지면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고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에서는 김민석, 장재웅 선수 등이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다가 음주가 논란이 되면서 대표팀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뭐 도덕성이라든지 책임감,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이제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에 불거졌거든요. 이 사생활 논란, 황의조 선수의 이 불법 촬영 논란이 지난 6월에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황의조 선수를 기용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만 감독은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지난 3월에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데뷔전을 치렀고요. 예. 이 동영상 파문이 불거진 것은 지난 6월이었거든요. 이 매번 대표팀 소집할 때마다 황의조 선수를 선발을 했고 데뷔전 때는 내보내지 않았지만 데뷔전 그 다음 경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교체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 감독 입장에서는 황의조 선수 교체 출전을 좀 시켜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는 이 황의조 선수가 우리 대표팀을 대표하는 그 원톱 스트라이커의 주전이었었거든요. 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월드컵까지. 그 이후로
황의조 선수와 같은 이 대형 스트라이커가 잠시 부진하더라도 꾸준히 교체 출전시켜서 경기력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히 감독의 욕심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이 황의조 선수를 교체 출전시켰던 것은 어쩌면 이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국민의 어떤 정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잘 읽지 못해서 이 황의조 선수 출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예. 내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자, 내년 1월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을 대비하고 있는 클린스만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시안컵 전까지 황의조 선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좀 단기간 안에 대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빨간불이 켜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예. 의외로 황의조 선수의 이 공백이 대표팀 경기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왜냐하면은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는 최전방 원톱에서 이 골을 넣는 임무를 맡고 있는 스트라이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지션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난 뒤에는 이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 이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뛰고 있는 조규성 선수가 주전으로 계속 뛰고 있고요. 예. 황의조 선수는 이제 교체 출전 선수로 뛰었고 황의조 선수와 함께 오현규 선수가 교체 멤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황의조 조규성 선수 그리고 오현규 선수 모두 다 이 제 몫을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제외되더라도 이 대표팀 경기력에 그렇게 커다란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황의조 선수 대체자 풀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예.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황의조 선수 측과 그리고 피해자 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또 구속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좀 반전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잡고 보니까 친형수였다. 좀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요. 이 형수는 그냥 보통의 그 일반 형수와는 다르게 황의조 선수가 설립한 가족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조의 UJ 스포츠라는 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의 등기 임원을 맡고 있고요. 예. 황의조 선수가 유럽에 건너가서 활동했던 지난 5년 동안 유럽에 같이 형과 함께 같이 형수가 가서 뒷바라지를 해줬던 그런 형수이기도 하거든요. 이 형수도 현재까지는 이 불법 동영상 유출에 대한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황의조 선수도 지난 5년 동안 나를 도와줬던 형과 형수를 난 끝까지 믿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결과는 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황의조 선수 이제 소속팀인 노리치 시티 출전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는데 노리치 시티의 박은호 감독이 황의조 선수를 계속 경기에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좀 입장을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대한축구협회 이런 결정이 황의조 선수의 노리치 시티 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해당 국가의 축구 연맹이나 축구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예. 이 징계를 받아들여서 뒤늦게 소속팀에서 다시 징계를 줘가지고 출전 정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 소속팀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몇십억 또는 몇백억처럼 이 높은 연봉을 주는 선수에게 스스로 이 징계를 줘가지고 경기에서 빼내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속팀에서 먼저 징계를 서두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마지못해 뒤늦게 징계를 따라가는 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노리치 시티에서는 아직까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 박은하 감독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이 퀸즈파크 레이전스전에서 황의조 선수 골 넣었고요. 오늘 와포드전에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는데 예. 26일에 이 시즌 2호 골 터뜨리고 난 뒤에 황의조 선수를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했거든요. 예. 이것이 아마도 우리는 황의조의 혐의와 관계없이 계속 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도 있는데 예. 황의조 선수 소속팀에서의 출전 여부는 뭐 결국 노리치 시티가 결정할 일이고요. 노리치 시티는 그렇게 크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SSG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한국 시리즈 MVP였죠. SSG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입단해서 23년 동안 한 구단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뭐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김강민 선수가 KBO 2차 드래프트에서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한화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하나가 지명해서 하나 유니폼을 입게 된 직후에 예. SSAD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화가 데려갈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많은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했다는 얘기인데 2차 드래프트는 프로야구 입단 후에 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선수,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드래프트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수 중에서 프로 입단 1년 차에서 3년 차 선수는 2차 드래프트 대상 아니다. 그 나머지 선수 중에서 우리 주전으로 뛸 35명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하는데 이 보호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수들은 안 돼. 이 35명을 지정해가지고 보호를 해야지 지정이 돼야지 되는데 지정을 안 했어요. 지정을 안 하면은 다른 구단 보기에 김강민 선수 지명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당연히 지명해서 데려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 SSG가 한다는 얘기가 데려갈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태만한 업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래서 팬들의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한국 시리즈 MVP였는데 어떻게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김 선수 은퇴와 관련해서 이제 구단과 좀 소통이 잘 안 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됐으면 아마 보호 선수에 포함돼 가지고 한화로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이제 은퇴 얘기가 나왔죠. 이 김강민 선수가 올해 41살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은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김강민 선수는 조금 고민 중이었었고 은퇴를 결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은퇴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게 이 프로야구계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 SSG의 속마음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갈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또 결정적인 실책 중에 하나가 한화가 지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SSG 입장에서는 우리가 데리고 있지 못하는데 한화가 데리고 가면 한화에서도 차라리 못 뛰게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한화 지명 이후에 김강민 선수와 접촉을 해서 은퇴를 종용했다 그래요. 한화에서 뛰지 말고. 예. 이 은퇴 종용 이후에 김강민 선수가 SSG와의 마음을 접고 난 더 뛰고 싶다고 하나 구단을 찾아가서 더 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적이 성사가 된 거죠. 예. 자, 지금 SSG가 올해 준 플레이오프에서 3전 전패로 탈락을 한 이후에 팀을 재편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이후에 감독 교체부터 코칭 스태프 일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고 또 이번에 김강민 선수 사태까지 이제 스토브리그에서 일어난 일련의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김성용 전 SSG 단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이거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김강민 선수가 하나의 지명을 받은 직후에 이제 구단에서 질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단장이니까 이제 그 질책 책임을 묻는 의미로 R&D 센터장으로 경질성 인사를 냈고요. R&D 센터장으로 가고 난 뒤에 뒤늦게 이제 김성현 단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토브리그이기 때문에 SSG가 그래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지지난해에 통합 우승을 차지한 팀인데 다시 우승을 위해서 전력을 다지고 스토브리그에서 팀을 좀 리빌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리빌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또 보강을 할지 필요한 선수는 누구인지 분석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분석과 리빌딩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구단 내부 사정이 아니죠.
이 김원영 감독 교체할 때도 잡음이 흘러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단장이 자진 사퇴했고요. 또 이 감독 새로 취임 이후에 이 감독과 함께 팀 리빌딩을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을 위한 팀 리빌딩을 위한 첫 발걸음도 지금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이글스로 이제 김강민 선수의 이적을 막지 못한 이런 구단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금 팬들이 SSG 구단의 그 랜더스필드 야구장에 근조 화환까지 보냈더라고요. 예. 네. 팬들이 이까지 또 오래된 그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이제 커뮤니티도 발달하고 정보 교환도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예. 최근 들어서는 뭐 이 팬들이 구단의 속사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2차 드래프트 일종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김강민 선수 이 파동이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도 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SSG 구단에 대한 어떤 그 경고성 의미로 근조 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SK 팬들이 보냈다는 의미는 뭐 이 경고성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SSG의 발전을 기원하는 정신 차리고 좀 잘하고 내년에 성적을 거둬보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SSG 정말 성남 팬심도 달래야 하고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도 해야 하고 좀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스포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